지수의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사이로 파고드는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피부를 베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노인을 태운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지수가 그토록 소중히 아끼던 캐시미어 코트를 망설임 없이 벗어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녀가 착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지수의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던 그해 겨울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수의 할머니는 홀로 시장에 가셨다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길가에 쓰러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할머니 곁을 지나갔지만 누구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노인이라 생각했거나 혹은 괜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 눈을 돌렸던 것이죠. 결국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단 한 명만이라도 우리 할머니를 안아줬더라면. 그날 이후 지수의 가슴엔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 떨고 있는 노인을 보았을 때 지수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내가 늦지 않았지. 한편 택시에 오른 노부인, 즉 신화그룹의 안주인인 정혜 사모님은 지수의 코트 자락을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그곳엔 지수가 정성껏 뿌린 저렴한 섬유유 연제 향기와 함께 지수의 천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정혜 사모님이 그런 남루한 차림으로 거리에 있었던 것은 치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사별한 남편에 대한 지독한 상실감과 우울증으로 인해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낡은 옷들을 꺼내 입고 정처 없이 걷다 길을 잃었던 것이죠.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여왕이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저 추위에 떨며 죽음을 기다리던 가련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지수가 그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살아갈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2주일 뒤 회사 로비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점퍼 차림으로 구석에서 서류 뭉치를 안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그녀의 옆을 지나가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지수 씨, 거렁뱅이처럼 그 점퍼가 뭐야? 오늘 본부장님 취임식인 거 몰라?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팀에 있다는 게 수치야. 오늘부로 계약 만료인 줄 알아. 동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코트만 있었어도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텐데. 하지만 지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준 온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정문이 열리며 번쩍이는 수트 차림의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본부장 민우와 함께 등장한 정혜 사모님의 모습은 2주일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고급 프랑스제 실크 드레스와 에메랄드빛 브로치,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 사람들은 그녀가 전설적인 신화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사모님을 무시했던 보안 요원들과 팀장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피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시선은 화려한 화환이나 굽신거리는 임원들을 지나쳐 롭이 가장 어두운 구석에 서 있는 지수에게 멈췄습니다. 사모님은 민우의 팔을 뿌리치고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를 타박하던 팀장은 사모님이 지수에게 화가 난 줄 알고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 직원이 교육이 안 돼서 복장이 저 모양입니다. 당장 해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의 서늘한 시선이 팀장을 꿰뚫었습니다. 해고? 누가 누구를 해고한다는 거지? 사모님은 지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점퍼 위에 자신이 두르고 있던 수천만 원 상당의 밍크쇼를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동공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지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얘야, 이 옷은 네가 나에게 준 그 따뜻한 마음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2주일 동안 너를 찾느라 내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니? 본부장 민우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은인이 자신의 부하 직원인 지수라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지수의 명찰을 확인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안 지수 씨라고 했나요? 어머니께서 당신의 코트를 매일 밤 안고 주무셨습니다. 당신이 베푼 2주일 전에 그 선의가 오늘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지수를 비웃던 팀장과 대리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지수에게 해고를 통보했던 팀장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모님은 지수를 향해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수 양은 본부장 직속 전략 컨설턴트로 임명한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양녀로 삼고 싶구나. 네가 보여준 그 인성이야말로 신화그룹이 찾던 진정한 리더십이니까. 여러분, 낡은 코트 한 벌을 내어준 대가로 대기업의 핵심 인재이자 재벌가의 일원이 된 지수의 사연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7년 뒤에 일어납니다. 다음 편에서 그 소름 돋는 사이다 전개가 이어집니다.